네, 주문. 김문기, 백현동 관련 이재명의 허위사실 무죄를 선고한다. 정말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베테랑의 네.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제 판 뒤집혔다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판 뒤집힌 거 같아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서두에 얘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과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수요일 탄핵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빠르게 듣고 싶다라는 우리 구독자들의 염원이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짱님께서 네. 드럼통에 숨어 있으라고 지금. 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 네. 4주 전에 네. 이재명 대표님 각하와 100분 토론 100분 토론에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 아 맞아 100분 토론.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뭐 사전 토론도 하시고 네. 사무에도 만나서 얘기하시고 제가 네. 솔직히 드럼통 TV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음.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저랑 유튜브 하자고 맞아,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아, 만약에 그 채널을 통해서 두 분이 대담하는 모습이 나간다면은 모르긴 모르겠지만 드럼통 TV가 구독자 수가 네. 경향 TV를 추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네. 야, 대한민국을 그것만 위해서. 예측이 오늘 오전 방송에서 뭐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무죄 나올 것 같고 아, 네. 백현동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네. 같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리해서 무죄가 봤는데.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저는 어제 박진영 원장님의 또 예측력이 놀랬던 게 그러니까요. 어젯밤에 이렇게 자기 이름 걸고 무죄 나온다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아닐 경우에 입는 타격이 큰데 왜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인정하는 변호사가 붙었더라고요. 인정하는 변호사가. 예, 예.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재명 대표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제가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른바 이제 뭐 이 친구는 뭐 이런 그 정관이라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른바 그 조사 하나하나까지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법리를 따지는 걸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선거법에도 굉장히 해박하고 선거법에는 정통한.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그런 대한 친구죠. 개인적 감정 필요 없이 그냥 법리적 해석으로만. 아니 뭐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야.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일선에 듣기에는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어머. 이런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재명 1심 재판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여기에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이재명이 한 말이 법리적으로 유죄이냐 아니냐로 따지고 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설령 거짓말을 했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이게 유죄가 되지 않는다. 법으로 다툴 사안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증명을 해낸 거죠. 야, 그러니까 나노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그렇죠, 그렇죠. 법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이 이런 설명인데 어쨌든 주문이 나왔습니다. 주문 나왔어요? 주문 나왔다. 자, 조용. 아까 말한 어쩔 수 없이 발언은 허위 아니다 먼저 말했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이렇게 나왔네요. 확정 무죄 확정. 2심 선고했다. 예, 무죄 선고했다.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무죄라고. 무죄로. 확정이에요? 네, 확정이라고 아니.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아니, 얘기가 고법 아니죠. 항소심에서는 확실했다. 무죄라고 얘기해요. 무죄라고 확실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폐기하시죠. 예. 얘기하고 뒤에 준비해온 게 많은데요. 보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최욱의 이름을 치읍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무죄 이런 확정. 걸 지금. 무죄 확정인 거죠. 무죄 확정. 네. 무죄 2심 확정. 무죄입니다. 2심 무죄 확정. 솔직히 이걸로 뭐 이재명 대표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억울할 일이지 사실은. 그렇죠. 너무 열받고 억울한 일이지 이거는.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 이재명 이름 바꿔놓고 윤석열이라도 난 똑같은 얘기 할 것 그래. 같아. 이거는 그래. 진짜로. 근데 이제 이게 결과 나왔으니까
그냥 농담 한마디 농담 한마디 다 가능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삼성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대. 그때 돌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삼성이 법조라든가 이런 쪽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이미 무죄를 확신하고 만난 것이다. 라는 얘기가 확 돌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돌았죠. 이 대목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비들이 만든 그물은 굉장히 촘촘한데 큰 고기들은 빠져나가는 건 그물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촘촘한 그물이라고 하는 게 이 글자 하나하나 어구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그렇지 맞아. 기소해 놓은 거 보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에휴. 또 오거지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어 하나, 문맥 하나, 문장 하나를 다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네. 어디 가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 나쁜 놈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할 때, 윤석열이를 상대로 할 때, 김건희를 상대로 할 때, 지금 내란죄를 일으키고 나서 헌법재판소 가 있는 이것들을 상대로 할 때는 얼마나 러프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아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진짜 그래. 이따위 얘기를 하고 맞아. 있어요 지금. 이거 대통령이 계엄도 못해?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 이게 지금 진짜 맞다. 진짜 여러분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장난. 맞아.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정말. 결국은 하필 규정이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 검찰 진짜 혼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재판부가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죠. 이게 인식이라든지 의견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을 때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골프를 안 쳤다 내지는 뭐 아예 그 사람과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람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골프 안 쳤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이것이 항소심에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조금의 해석이 좀 들어간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현동에 대한 그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재판부의 또 해석이 좀 들어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물론 뭐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 부분이 다른 쪽에서의 이러한 좀 공격의 포인트 내지는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다뤄지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오늘 두 가지가 다 하여튼 무죄가 됐잖아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야 삼성의 정보력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하여튼 좀 느끼더라고. 그렇죠. 괜히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타이밍에. 저도 사실 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백현동 건도 뭐 이게 짜깁기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교유행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다 나오길래 저도 오면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갖고 와 아직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님들이 법원에 아직 계시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기뻐해야 될 일이냐 당연한 일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애초에 기소도 안 되고 수사할 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당연한 거를 기소를 재판에 넘길 만한 거리가 돼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항소심에서 이제 법대로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거를 표적 수사한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1심 재판에서도 형량도 말이 안 됐었잖아요. 유죄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1심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치우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첩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명예훼손성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무죄 나온 기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1심 판결문을 썼던
그 판사 재판부 3명 중에 1명이죠. 예, 뭐 그분이 이제 상당히 소위 말하는 뭐 일베라든가 뭐 무슨 그런 커뮤니티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심취해 있고 그런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할 때 사실 이제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거라서 필요한 건데 그런 카더라. 이런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상당히 이제 법원조차도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물들어 버렸구나. 이런 그러니까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사회가 그 법원의 판결까지 이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가 되면 그건 정말 끝난 사회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재명 1심 대표 판결이나 뭐 최근에 그 주기현 판사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고개가 갸웃갸웃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지진 않죠. 사실 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법부가 다 정치화되고 그런 거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배심원을 다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가 이재명 2심 무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입장을 말했거든요. 이게 그런데 대법원에 가도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의 시간의 어떤 쫓기는 타이밍 리스크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대법원 가더라도 이게 거기서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유무죄를 따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환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 문제는 이제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뭐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파기환송한다고 하면은 2심에 다시 내려서 또 재판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기 대선 이 분위기에 봤을 때 한참 뒤에나 판결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리스크는 없어졌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2심 선고 무죄에 백현동 발언은 처벌 못해라는 이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안 한다. 무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가을 겨울부터 계속된 이 긴긴 가을 겨울의 밤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좀 새롭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말 그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심에서 확실하게 유죄로 판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저희 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법원 내 최종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전과사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떼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을 농락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대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무죄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재명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이 좀 더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그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신지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반영을 줬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판결문을 한번 입수해서 보십시오. 예컨대 A 국회의원이 어떤 도로를 놓는데 자기가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도로가 확정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사실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다 그 의원직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도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당연히 증언했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허위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2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방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남으로 갈게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럼 갈게 좀 이따가 저쪽으로 예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무죄 판결 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차장과 백현동 관련 바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여기 그래 변호사 남으로 갈게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럼 갈게 좀 이따가 저쪽으로 예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무죄 판결 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